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박람회를 다녀와서 제가 기가 막혔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시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업 박람회를 오래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른들께서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은 네가 가지고 왜 남을 시키냐. 스터디 카페 창업 시장이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매장을 차려서 하는 사람보다도 남을 창업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심지어는 자기는 한 번도 운영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남의 그 스터디 카페 사업장 이야기하고, 남이 그렇게 창업해서 돈을 벌었던 스토리를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고급진 이미지로 베테랑처럼 그곳에서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스터디 카페는 운영하기는커녕 자기 이름으로다가 사업자 등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운영을 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통상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찾고 그러다 보면 뭐가 뜨는지 뭐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일부 창업 아이템이 유행을 할 때는 유행을 하는 그 이유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광고 홍보비를 어마무시하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 광고 홍보비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단순히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을 홍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혼자서 하면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차별화된 갈비탕으로 돈을 한 달에 순수익으로 3천만 원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면은 가맹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우리 갈비탕집을 하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갈비탕을 시키려고 하는 내가 아무리 가맹 홍보를 해도 저 혼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죠. 정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근데 제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컨 브랜드도 나오고 서드 브랜드도 나오고, 그렇게 갈비탕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들도 계속 그 광고 홍보비를 쓰니까 이게 혼자 할 때랑 좀 틀리잖아요. 이제 여럿이 하다 보니까 그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갈비탕 브랜드가 보일 테니까 나도 그럼 갈비탕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니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2개, 3개 브랜드가 돼서 갈비탕이 조금씩 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봤던 육개장을 팔던 그 브랜드는 내가 혼자 내 육개장 맛이 너무 좋고 사업적으로 좋다고 엄청나게 육개장을 홍보해봐야 사람들 나한테 관심도 없네? 그러면 나도 빨리 갈비탕 개발해가지고 육개장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갈비탕 브랜드로다가 홍보를 해서 가맹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비탕 브랜드가 이제 조금씩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던 그 칼국수를 하고 있던 브랜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칼국수 브랜드가 그 모습들을 보고 지금 벌써 갈비탕 브랜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 모습을 본 칼국수 하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그럼 갈비탕 브랜드를 내야겠다. 근데 지금 이미 갈비탕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 홍보비를 안 들여도 저 사람들이 다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홍보비를 좀 아껴가지고 창업 비용을 좀 낮추게 한다든지, 새로 오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갈비탕을 하면은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워서 홍보를 하자. 그렇게 되면 내 브랜드가 돋보일 거야. 왜냐면 다른 데들은 지금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해주질 못하니까, 나 대신 갈비탕 홍보를 해준 퍼스트 브랜드든 세컨 브랜드든 그런 브랜드들한테 감사하면서 가성비 브랜드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1개, 2개씩 더 생기면서 광고 홍보 시너지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인들하고 초보 창업자들의 눈에는 갈비탕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시장이 되면은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하는 회사들도 생겨서 진짜 가성비 있어 보이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이익이지만 중요한 건 그 돈을 벌었던 초기 창업자들을 보고 그 뒤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막차 탄 창업자들은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요즘 커피 쪽에서는 핫하다고 얘기한
커피 그 브랜드도 바로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인데 이미 3, 4년 전에 그때도 커피 시장은 포화 시장이었어요. 그때 메가커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커피베이나 뭐 셀렉트 커피나 더 벤티나 비슷한 저가 커피들 정말 많았잖아요. 뭐 백다방도 뭐 정말 잘 되고 있었고, 근데 메가커피가 처음 창업박람회에 나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람회 이벤트로 창업비용 공짜를 내세웠거든요. 그것도 무려 10호점이나. 박람회 때 단기 행사로도 그 정도로 다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 초기에 시작한 점주들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을까요? 이게 IT 기업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건데, 프랜차이즈 쪽도 쿠팡이든 배민이든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다가 엄청난 혜택을 쏟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득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손익분기점이 언제다라는 거를 미리 가정하고 그때까지는 투자를 계속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표가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본사의 투자에 힘입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번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회사들도 엄청나게 그 브랜드를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명륜 진사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막 새 걸로 막 하세요 이게 아니라 기존에 계시던 고깃집들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간판만 갈아서 우리 돼지갈비 브랜드를 하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판 값도 본사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본사에서는 초창기에 점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을 하죠. 근데 초창기에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메가커피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자기네 회사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회사에 물류 수익이 돼야 되냐. 물류 수익이 되려면 매출이 많아야 되고, 매출이 많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한마디로 자리가 나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가맹점주는 이제는 받지를 않겠죠. 더 좋은 자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가맹점의 성공도 좋지만 본사도 그만큼 수익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만큼 가장 좋은 자리여야지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초기 창업자들의 성공 사례들도 데이터가 쌓였고 이름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열심히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 브랜드를 알려줬기 때문에 또 점주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젠 자신들도 정당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잘 모르고 접근하는 초보 창업자들한테 회수하는 그림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갈비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3억 정도 밑으로는 이젠 투자금 뭐 그 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일정 부분 큰 평수를 하지 않으면 또 입점을 못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초창기처럼 뭐 간판만 갈아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그 손님들은 우리 점주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적으로 지난 3년간의 매출이나 성장세를 확인하고 창업을 하게 되는 그 초보 창업자들이 결국에는 그 투자금 회수의 선봉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십수년간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삼겹살 프랜차이즈 돈데이가 점령했던 고기 시장에 수입 소고기가 대체가 되고, 공룡 고기 같은 뭐 뷔페나 무한리필이 점령하고요. 소고기 무한리필이 아니라 이젠 구제역이 터지면서 삼겹살도 수입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 무한리필 브랜드가 점령을 또 하고요. 소갈비살 600g 먹으면 플러스로 600g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램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또 점령을 했고, 그걸 또 돼지갈비하고 차돌박이가 점령했다가 또 그게 또 껍데기하고 냉동 삼겹살, 그런 감성 모드가 담긴 그런 고기 브랜드들이 점령을 하고, 고기 시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 갔잖아요. 거기다가 치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치킨들이 계속해서 뭐 페리카나 뭐 멕시카나 뭐 처갓집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이 이끌어갔을 때 갑자기 한 마리에 6,000원에 파는 그 오마이 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점령을 했다가, 그 다음은 뭐 부어치킨이나 치킨마루 같은 아예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들이 또 점령을 했다가, 어느 순간 또 수입 닭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 닭강정 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수입 닭고기 양념 세게 해가지고 또 싸게 팔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닭강정 시대로 바뀌었다가 그때 또 가마로 닭강정이나 꿀닭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닭 쪽이 아니라 만약 호프 쪽으로 한다면은 쪼끼쪼끼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또 그렇게 호프 시장에서 프랜차이즈로서 존재하다가 뭐 서육이라든지 치어스라든지 이런 레스토랑 펍들이 또 한동안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랬다가 치킨과 호프가 결합된 뭐 깐부치킨이나 옥구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또 한때 또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돈 없는 창업자들이나 고정비를 적게 들여서 투자비를 좀 적게 들여서 창업할 수 있게끔 뭐 봉구비어 같은 이런 스몰비어도 엄청나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메뉴들이 그냥 뭐 치즈, 뭐 감자튀김 이거 얼마 합니까? 뭐 손쉽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 그럼 단가도 좀 올리고 좀 고급지게 감성 느낌으로 가자. 그런 니즈를 공략하기 위해서 뭐 치킨이라든지 다른 메뉴들도 좀 품격 있게 나오게 한 또 생활 맥주라는 브랜드가 또 등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는 가성비에다가 감성 코드, 복고 코드까지 결합이 된 뭐 역전 할머니 맥주를 또 시작으로다가 그 뒤에도 뭐 크라운 호프라든지 뭐 브라보 호프라든지 계속해서 그 자리들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반 창업자분들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들이에요. 그 브랜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버니까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브랜드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막판에 초보 창업자들이 기껏 평생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키는 건데 사실 요즘 창업자들 대박 안 노리거든요. 오히려 대박이라고 광고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대박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2억 투자해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3억 투자해서 꾸준하게 지난 10년 동안 500에서 1000만 원 가져간 사장님이 지금 계시다.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본사에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금으로 다 제시를 하지만 가계 보증금하고 창업 비용 제외하고 본사 납입 금액을 제외한 그런 별도 견적들을 합하게 되면은 거기에 세금이나 이런 것까지 더하게 되면 처음 2억인 줄 알았던 창업 비용이 3억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이죠. 그렇게 3억 정도 투자해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져간다 하면은 투자 대비 뭐 좋은 거라고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회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500만 원씩 1년을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써도 3억이라는 돈은 5년 동안 장사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해도 되는 돈인 건데 투자금 회수는커녕 오픈하고 1, 2년 안에 자빠지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자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까지 들여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는 또 그 돈 또 빚까지 또 지어가지고 그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지었는데요. 확증 편향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은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게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해지고 자기 마음속에 정해진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다른 건 전혀 안 보이고 이미 마음속에서 고상하게 스터디 카페 차려놓고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만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걸 토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본인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조사하고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창풀지기 당시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지는 네,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래서 이렇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해도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게 이미 마음속에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번 꽂혀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도 계속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듣고 싶은 말들은 어디서 들을 수 있냐? 바로 창업 박람회라든지 그 브랜드의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 다 거기서 들을 수 있어요. 그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 바꿔가면서 브랜드 바꿔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 말 좋아, 다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이게 맞아. 초보자들일수록 이번 내리는 선택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수일수록 얼마든지 돌아가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진짜 좋은 가게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이 집에서는 막걸리에 파전을 팔아도 무조건 장사 될 자리야. 뭐 되게 좋은 자리겠죠. 뭐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고수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어다 주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도 그분들 계속 더 좋은 거 찾습니다. 그것도 그 분야의 1등만 찾습니다. 만약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역전 할머니 맥주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창업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때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본사와 사업적으로 타협점을 찾고 최소 금액으로 투자금을 책정하고요. 그동안 멀쩡하게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던 이자카야 집 다 때려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역전 할머니 맥주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만에 투자금 2억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다음에 그 넉 달째부터는 하루에 2, 3천만 원씩 뭐 3, 4천만 원씩도 가져가는 데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 회수하고 막 수억 원씩 벌면서도 그 다음 또 뭐가 잘 나가고 그 1등 브랜드가 내 가게에 어울릴까, 이것들을 또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다음 플랜을 짭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1등 브랜드를 하고는 싶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하지도 못하고 그걸 하기엔 투자금이 부족하고 나한테 맞는 걸 또 찾아야 되니까 2등, 3등, 4등 브랜드를 또 찾게 되고 자리도 고수들이 하고 있는 최고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서 2등 자리, 3등 자리 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망하면 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최후의 선택인 것처럼 거기서 평생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합니다. 이게 요즘 돌아가는 뭐 아파트라든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건데 부자들은 평당 7천만 원짜리를 뭐 2, 30억 넘는 아파트를 앞으로도 당연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삽니다.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서민들은 1등이 아니라 2등, 3등, 4등, 5등 그런 외곽 지역 자기 투자금에 맞춰서 강남의 아파트를 그 비싼 아파트가 또 오르겠어? 내 거는 싸니까 거기는 안 올라도 내 거는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천만 원 했던, 평당 7천만 원 했던 3, 40억짜리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되는 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고요. 본인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던 그 아파트는 아예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를 기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식도 그러잖아요. 이 주식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30만 원짜리 주식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기 때문에 손도 안 대고 3만 원짜리 주식은 뭐 내 투자금에도 맞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 기껏 3만 원짜리 엄청 샀지만 그 30만 원짜리 1등 주식은 시간이 지나서 50만 원, 60만 원은 계속 넘어가게 되고 내 3만 원짜리 주식은 아직도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를 기미가 없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엄청 길어졌는데 어쨌든 초보 창업자분들,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초보 창업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초보 창업자분들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50이든 60살이든 어차피 창업장에 오셨으면 초보 창업자인 거예요. 절대로 초보부터 고급지게 고상하게 장사할 생각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고급적이고 품위 있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몇 년간은 좀 고생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현실을 좀 더 직시하시면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선택하고 창업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라면이 맛있다고 동네 라면 가게가 10개 있으면 다 공멸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진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거고 또 창업 비용을 덜 들이고 진짜 딱 쓸 것만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람회에 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예전에 PC방 전철을 밟고 있는 스터디 카페 시장입니다. 뭐 PC방에 PC 뭐 40대 정도 들여놓은 그런 PC방 5개 있는 곳에 PC 막 400대씩 들여놔가지고 완전 매머드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업형으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다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소지한 창업자가 아니시라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신이 듣고 싶은 창업 현실에서 벗어나서 창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풀 카페로 한번 오세요. 오셔서 진짜 질문도 남기시고 그걸 하셔서 실제가 어떤지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